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와 그것이 수도권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과연 수도권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올까?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죠. 그때 별로 빠지지도 않았었고, 드디어 이제 수도권, 특히 인천에서도 나오고, 또 인천 중에서도 부평, 역세권에서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도권은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인데, 그리고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지역이잖아요. 자, 그런 지역에서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왔다는 얘기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분양권 투자를 했다가 결국은 이제 프리미엄이 빠지니까 그렇게 시세가 형성 안 되니까 던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실수요자들은 이제 그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사셔야 되겠죠. 그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손해보고 파는 거니까 해당 실수요자들은 이제 필요하다고 보면 꼭 그 지역을 사야 된다고 하면 사야 되겠죠. 지금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서 이 분양권 투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입주할 때 시세가 형성되지 않으면 매수하신 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분양권 투자라는 게 계약금만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은 은행에서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가격에 10%만 있으면 투자하기 하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분양권을 사고 이게 또 한 개 사면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한 개 사서 실수요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아니면 내 구축을 팔고 들어가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주택자 투기꾼들이야. 자, 그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다 사는 거야. 다른 사람 명의까지 빌려서 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게 사고가 터지는 거야. 그런 매물들이 사실상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구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까지 던지진 않겠죠. 사정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된 데가 대구죠. 그 다음에 이제 포항 그런 도시, 경주, 대전도 일부 지역, 아주 일부 지역. 대전은 전반적으로 다 그러진 않고 일부 지역. 울산도 외곽 위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부산도 군데군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더 많은 물량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게 꽤 입지가 좋다고 하는 지역도 거의 무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이제 그때 사면 되겠죠.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교훈을 주는 게 이렇게 지방이 뜨거울 때 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이게 폭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양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자, 그걸 이제 이번 기회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프리미엄으로 형성됐던 그 거품들이 다 제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입주 때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그 분양받은 가격이 그 입주할 때 전세 가격과 동일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헐값에 팔진 않겠죠. 전세 가격이 약하고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피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행 연체금이 엄청나거든요. 보통 금리가 아니에요. 연체금리는 시중금리의 한 3배까지 가는 것 같아. 심지어 좀 독한 회사들은 한 3배까지 가. 그러면 한두 채도 아니고 4-5채 그렇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연체 금액이. 그렇다고 나는 계약을 포기하겠다라는 것도, 계약금만 던지고 포기하겠다라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중도금을 냈기 때문에. 중도금 내면 그게 포기가 안 돼. 그 중도금도 다 갚아야지 되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는 거야.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웃기는 게 내가 집을 살 때 오히려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양권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 전국적인 움직임에서 이제 그동안 시장이 강했던 수도권으로 옮겨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수도권에 마이너스 피가 많이 나오다 보면 이 서울 도심의 집값이 약세가 돼.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동안 서울의 도심에 살라고 했는데 외곽에 그나마 이제 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그런 지역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와. 그리고 신도시야, 새 아파트야. 그러면 매수 수요가 외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서울의 도심의 아파트 살 매수 수요가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또는 그 지역계 괜찮은 지역에서 마이너스 피, 무피,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급락을 한다는 얘기는 서울의 도심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게 연결하시면 앞으로의 서울의 아파트의 시세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 어느 지역에서 나왔나 보시죠. 자, 수도권이라고 해서 아주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수도권에는 프리미엄이 강했으니까 뭐 분양가의 1배는 기본이고 2배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피가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자, 보시죠. 자, 지금 뭐 일단 어디에서 분양가에 근접한 거의 뭐 무피 개념으로 나오느냐. 7월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신안 인스빌 어반 퍼스트. 자, 여기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뭐 검단에 조금 입지가 좋은 지역은 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 8사의 호가가 한 4억 1,420만 원 정도에서 뭐 5억 1,320만 원. 요 정도인데 2019년 분양가가 3억 8,820. 뭐 상단이 4억 1,320. 그러니까 거의 분양가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투자로 사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전세 가격이 형성이 안 돼. 뭐 신도시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신 분은 뭐 이것저것 합치면 4억 한 5천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2억 5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입주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분양가에 날리거나 뭐 조금 피를 붙여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검단에서. 자, 이게 사실 검단이 이게 호가가 셀 때는 이게 뭐 한 3억 이상 또는 뭐 4억까지 갔잖아요. 프리미엄이. 그렇게까지 찍었어요. 여기가. 근데 그게 다 날아간 거야. 불과 작년만 해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검단에서 이런 분양가에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뒤에 금리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강남도 미분양이 날 수 있다라는 거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두고 보세요. 강남도 미분양이 난다니까요. 자, 인천에서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어요. 인천 미출구의 주안동의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움에서 전용 5호구가 한 뭐 최근에 4억 정도, 4억 1,600까지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분양가보다 2천만 원 낮은 마피라는 거야. 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기가 7, 8천이 붙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천 5구가 4억이 넘는다는 게 싼 게 아니야.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싼 게 아닌데 이게 P가 붙으면 이게 4억 7, 8천까지 붙었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이제 이 가격에는 매수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P에 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국적으로 보면은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높아요. 왜냐면 작은 평수에 투자자로 많이 들어갔어. 투자자들이. 작으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날리고 있다. 자, 인천 부평구의 부평동에 부평 하이츠 프리미어 여기 5구가 무피 매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자, 여기는 굉장히 뭐 입지가 나름대로 괜찮아요. 뭐 역세권이고 그리고 부평은 또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인천에서도 뭐 역도 가깝고 그런데 이런 지역도 무피 마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점에서 심각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이제 분양가를 싸게 분양했던 것들은 무피 마피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지금 만약 분양가가 프리미엄이 한 뭐 1억 이상이다. 자, 그런 지역들은 이제 입주 때 되면 한 3, 4천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그 입주할 때 앞으로 입주할 때 입주에 임박해서 나오는 급매물들이 많거든요. 그때 사시면 되는 거야. 봤듯이 이 검단, 인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외곽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고 안성, 뭐 평택 이런 지역은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이제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이런 지역들 경기도 광주의 탐벌동의 탐벌 서희 스타일스. 자, 이런 지역에서도 마피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양주 옥정동 월드 메리디안. 자, 여기도 분양가보다 2, 3천 빠진 마피 매물이 나오고 있다. 여기는 8사인데 제가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하는데 문제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근데 분양가가 여기가 뭐 GTX가 들어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분양가가 6억이 넘더라고요. 양주 옥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6억에 받았고 호황기에 시행사들이 돈 벌라고 비싸게 분양을 한 거죠. 그때는 그냥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그냥 개떼같이 투자자들이 들어간 거야.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마이너스 2, 3도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분양가가 고분양가였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기도 지역의 집값이 어떤 폭락하는 트리거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도 많이 빠지고 있지만 여기서 더 빠질 확률이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을 연말에 빅스텝을 2번 하잖아요. 이제 뭐 금리가 이렇게 되면 상당 금리가 7%, 8%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싹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기존에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뭐 이제 6%, 7%대 이제 돈을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자, 그런 금리 인상 스케줄과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앞으로 더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 줘야 되거든. 그러면 규제를 풀어준다고.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참 잘하는 게 뭐냐면 꼭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가지고 규제를 풀어주더라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이제 주정심에서 풀어준 다음 날인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했잖아요. 자, 그런 스케줄대로 지금 정부가 풀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앞두고 규제를 풀어준다. 자, 그러면은 규제가 풀어줘도 규제 풀어주는 효과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규제가 풀어준다는 얘기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근데 경기도권은 사실 분양권 전매가 규제를 풀어주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야. 시장에 매수세는 없고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더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다양하게 살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집값은 폭락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그렇게 보셔야 돼. 이게 메인 흐름이야. 금리 인상과 규제 풀어주는 거. 자, 그렇게 만약에 경기도 집값이 여기서 더 폭락을 한다면 서울의 도심은 더 폭락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 도심에 뭐 집을 가지고 계신데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금 팔아야 돼. 특히 이익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그냥 팔아야 돼. 방법이 없어. 고점 대비 뭐 얼마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내가 이 가격에 왜 파냐고 뭐 전세 월세로 넣었는데 나중에는 팔 기회도 없고 나중에는 3, 4억 더 떨어져서 팔아야 돼. 오히려 지금 3억에 뭐 마이너스 3억 정도에 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기분 좋게 파셔야 돼. 이 경기도 규제가 풀리고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자, 그러면 서울 도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물건 자체가 서울의 도심에 있는 물건을 도심에 있는 아파트와 대체제가 되거든. 그리고 외곽에 있는 아파트가 깨끗하고 교통도 좋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 그러면 그걸 산단 말이야. 가격도 훨씬 싸고. 서울의 도심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비싸요. 뭐 심지어 서울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새거 기준으로 지금은 떨어져서 뭐 한 12억, 13억 하잖아요. 11억, 13억 하잖아. 자, 근데 외곽으로 나가면 그거 반값에 사잖아. 6억이면 사잖아. 심지어는 5억에도 사고, 7억에도 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사지. 근데 거기에 또 프리미엄이 다 날라갔어. 그러면 그걸 사지. 자, 그런 그 흐름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그 매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도심에서 팔아라. 그게 지금 빠른 오히려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의 이 지금 거품이 거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서울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한 실거래가 찍고 있대. 이게 많이 떨어진 것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야. 자, 보세요. 도봉구 창동 주공 19단지 여기 이제 뭐 GTX가 들어선다고 해서 꽤 시세가 많이 올라갔겠죠. 이게 전용 60제곱미터가 6억 6천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평짜리가 6억 6천이야. 이거 뭐 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 창동 주공이면 사실 뭐 엄청 멀잖아요. 서울의 어떤 도심을 기준으로 볼 때. 자, 앞서 실거래는 지난 3월에 9억 9,800 거의 10억이었어. 근데 이게 7개월간 하락률이 33.9%. 자,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야. 이게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지. 고점 대비. 근데 중요한 거는 9억 9,800의 거래가 몇 건이 됐냐고. 그죠? 몇 건이 안 됐어요. 뭐 많이 됐겠어요. 한 두세 건 됐겠지. 자, 그런데 3년 전과 비교하면 이게 25.7%. 그리고 5년 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80%야. 그러니까 5년 전에 가격 2억 9,500만 원이 정도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5년 전에 비해서도 상승률이 80%나 올랐다라는 얘기야.
2억 9,500만 원이 올랐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물건을 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이제 이게 2020년 2021년도에 사신 분들은 팔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본전이나 아니면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사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뛰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내가 못 팔아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 가격, 이만큼 이 정도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지역 가서 싸게 살 수 있잖아. 다른 지역 가서 비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파셔야 될 분은 파셔라. 왜 그러냐면 경기도 외곽 지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서울의 도심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또 하나 보시죠. 지난 4일에 9억 3천 정도의 마포구 성산시형 전용 50제곱미터 아주 조그만 아파트죠. 여기는 뭐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니까 가격이 비싸요. 자, 그런데 지난 8월에 이게 얼마를 찍었냐면 12억을 찍었어. 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때 비해서 이제 한 2억 7천 떨어졌다는 건데 50제곱미터짜리를 재건축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5구를 받든지 뭐 8사를 받든지 하겠죠. 그럼 여기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면 뭐 한 5억? 뭐 최소한 뭐 3억에서 5억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 뭐 한 4억 낸다고 하면 16억이야. 3억 내면 15억이고 그럼 내가 15억에 마포구 성산시형 아파트 새 아파트를 받는 거야. 나중에. 응? 이게 뭐 싸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싸 보이진 않는다 이거야. 물론 뭐 더 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게 5년 전에 실거래 가격이 얼마였냐면 4억 6,500이야. 그러면 그때보다도 거의 2배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2017년에 사신 분들은 지금 팔아도 충분히 이익이 난다 이거야. 뭐 2017년 이전에 사신 분들은 뭐 3억 정도에 샀겠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파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꼭 팔아야 될 분들,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냥 아파트를 받겠다, 뭐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되고, 애초에 원주민이라면. 그러나 아파트를 옮겨 가야 되거나 뭐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파셔야 될 분들은, 매도 계획이 있는 분들은 팔아라. 지금 아파트의 가격의 거품이, 자, 이걸 보시면 알아요. 이 PIR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을 총 투자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연차예요. 그러니까 내 월급을 한 10년 투자해서 내 월급을 다 모아서 10년 동안 모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PIR이 10이 되는 거겠죠. 근데 올해 6월 기준으로 주택 가격을 PIR로 계산해 보니까 17.6이 나와. 그러니까 17년 반 정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게 2017년 6월에 11년이었어요. 11일이었어. 그러니까 한 6.6 정도가 상승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정도가 늘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울의 주택 가격이 거품이 있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서울의 주택 가격이 거품이 껴있다라는 거야. 이 수치로 보면은. 지금 한 38만 가구가 집 등 자산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8만 가구 정도가 집을 팔아도 부채를 못 갚는다라는 거야. 그게 한 69조 되고, 그게 이제 시합폭탄이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 금융부채를 지은 38만여 가구가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게 이제 시장의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깡통주택을 들고 있고 이자하고 월급만 내고 있는 거야. 그런 매물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계속 매물로 나오는 거야. 시장에서 지금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집을 내놨는데 다 대출로 꽉 찼어. 그리고 집을 팔아도 가져가는 잔금이 없는 경우, 그런 주택이 바로 고위험 가구라는 거예요. 그게 38만 가구고 금액으로는 한 69조 정도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피 확산이 어디까지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뭐 이제 광역시에서도 확산되고 있고, 뭐 포항, 경주 그런 조그만 도시에서도 확산되고 있고, 자, 이제 광역시에서도 핵심 지역은 프리미엄이 떨어지긴 하지만 뭐 마피 부피까지는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제는 이제 그 광역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도 반토막 이상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 같은 지역에
범어동 같은 지역이 이 수성구 범어동이 대구의 강남이잖아요. 자, 그런 지역에서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지역은 뭐 지금 현재 뭐 4억까지 붙어 있잖아요. 4억, 3억 붙어 있거든요. 자, 그런 데가 입주할 때 그 피가 다 날아가는 거야. 심지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분양가 자체도 비싸니까. 그 분양가로 잔금을 못 치르니까, 그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8억인데 전세는 한 4억이나 5억밖에 안 해. 그러면 잔금을 못 치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무피를 날려야 되겠죠. 자, 그런 현상들이 광역시에서도 좋은 입지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광역시에서도 꼭 실입주자들은 그때를 이용해서 집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를 이용해서 집을 사셔라. 자,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도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깎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경기도에서 조정지구를 풀어주면 당연히 경기도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은 당연히 프리미엄이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고, 자, 그 효과로 서울의 도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굉장히 구축도 떨어지고 신축도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조정지구를 풀어줄 때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시세의 하락의 트리거가, 본격적인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때 마침 또 이제 10월, 11월에 또 금리 이제 빅스텝을 할 것이고, 자, 그게 연초부터 이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경기도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경기도와 서울을 같이 풀어줄지 아니면 경기도부터 먼저 풀어줄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부터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도 이제 체계적으로 단기적으로 풀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초 정도면 경기도는 한번 주정점 열려서 세종과 같이 풀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가 바로 금리는 상단이 7%, 8% 나올 때이고, 주담보금리가. 신축의 물량들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 신축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구축은 말할 것도 없이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서울의 도심의 아파트는 또 폭락으로 가고, 자, 그런 그 퍼펙트 스톰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실수요자들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고 계셨다가 실입주할 때 사시면 되겠죠.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